이슈 토크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부산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계기관과 모여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연계한 지역 혁신 성장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이 부산 지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부산 경제 활성화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대욱 의원,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두고 일부 공공기관 및 수도권에서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좀 이전 반대가 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예전 노무현 정부의 참여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영국, 스웨덴, 일본 등 그런 수도권 중심의 가민화된 인구 정책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지방의 수도권의 가민화된 현상에 대한 중요 정책 중 하나로 지금 현재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수도권의 어떤 성장 관리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가밀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라든지 환경 오염, 그 어떤 지방의 어떤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에 몰림으로 해서 어떤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모든 자본과 또 인재들이 수도권에 몰림으로 인해서 어떤 지방이나 지역의 어떤 공동화 현상들, 네. 침체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떤 지방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이 공공 이전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 많은 자본이라든지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 인해서 현재 지방에서는 지금 인구도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 거의 지금 역전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비율이 거의 한 55대 5 정도로 지금 현재 그렇게 편성이 됨으로써 지방의 어떤 그 네. 활력이 지금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다양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그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술 이전을 통한 어떤 민간 업체들의 지방에 대한 그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좀 집중돼 있고,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는 집값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또 있고, 또 반대 측면으로 이제 지방에서는 인구가 유출되고 집값이 하락하고 빈집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 외에도 말씀하신 젊은 층 유출로 인한 지방도시의 활력을 잇는다, 이런 점에서 조금 방안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의 인구 유출 정도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편인가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은 13만 명 정도가 이제 다른 시도로 떠났고요. 네. 들어온 인구는 약 10만 7천 해서 순 유출이 2만 6천 명입니다 됩니다. 사실 이유가 뭐냐면은 일자리 부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29일인가요? 그 통계청에서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은 부산이 인구가 이제 334만입니다. 근데 조금씩 계속 좀 한때 올랐다가 지금 이제 계속 좀 정감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부산이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생산 활동 인구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20, 30대 인구 유출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주변에 양산이라든가 김해, 신생도시의 새로운 일자들이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이제 유출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로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육아 부담도 주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인구 유출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지역이나요, 먹고 살 게 있어야지만이 인구가 모인다는 말처럼 부산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주력
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좀 신속한 추진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부산의 혁신 도시는 총 4곳입니다. 각 지구별 기능에 맞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2012년도부터 차례로 이전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차례로 소개해 주시죠. 일단 그 부산 이전 공공기관은 좀 현재 지역연구사업이 수산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항만물류 중심지 특성을 감안한 해양수산기능군이 지금 현재 입점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항만물류, 또 국제적인 수산유통, 또 그런 간문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국거래소와 기술보존기금 등 네. 지금 우리 제2의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해서 금융산업기능군이 지금 현재 이전에 있으며 네. 또 부산경제자유구역 내에 개발들과 관련하여 강력경제권의 중심지로서의 국제적인 금융무역센터 기능 제고 및 동남권 권역의 산업유지 지원 인프라 역할 수행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가지고 영화 산업 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화진흥 또 관련 기관들 또 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잘 알고 있다시피 문현혁신지구를 예. 통해서 이제 그 문현금융단지에 뭐 이제 랜드마크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통해서 뭐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 캔코 그리고 뭐 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뭐 주택도시보존공사라든지 한국 예탁결제는 한국남부발전소 뭐 이런 공공기관과 또 부산은행 본점 네.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각 금융단지들이 좀 입점해 있는 상황이지만은 예. 아직까지 이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은 부산시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그 공공기관들의 활성화는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1차로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조금 필요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조금 뭐 부산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시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네.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제 부산 지역이 좀 높은데 부산이 공공기관 이전이 뭐 좀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성공된 지역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요. 예. 부산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한번 통계적으로 봐도 특히 지역 인재 채용 실적에 있어서 보면은 지역인 공공기관들의 채용이 거의 27% 이상입니다. 31%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다른 지역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10% 정도 미만인데 부산은 지역에 있는 혁신 기업들이 그만큼 이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들어온 기업들의 어떤 직원들의 만족도를 보면은 가족 동반 이주 현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국 평균이 한 26% 되는데 부산이 약 38% 이상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으로 쭉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국토부에서는 이제 아마 요에 대한 어떤 좀 체계적이고 좀 종합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내년에 아마 초에 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도시 정주 요건 뭐 이런 만족도에서도 보면은 부산이 전국의 어떤 평균보다 상당히 10% 이상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네. 부산은 그래도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해 국회 차원에서도 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지역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대비를 하고 네. 있는데요. 예. 부산으로 추가 이전이 좀 거론되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이제 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금융이나 이제 해양 영상 쪽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요. 예. 이번에 2차에서도 뭐 시즌 2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금융 관련된 기관이 이제 한국산업은행이나 국책은행이죠. 네. 이제 기업은행도 이제 어떤 국책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투자공사라든가 예금보험공사라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또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네. 해양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해양조사협회라든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이런 기관들이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영상 분야 쪽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이제 해당되는 기관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부산이 영화의 도시다. 그렇게 네.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G스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뭐 행사들이 열리면서 게임 산업의
도시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부산에서 활발하게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면서 그런 관련 기관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게임 사업이라든지 영상 영화 그 사업 자체를 부산시에서는 그동안 뭐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행사 개최는 솔직히 좀 많이 한 편입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산업으로 뿌리내기 위한 정책들은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약간 고급화돼 있고 전문화된 인력이 포함되어 있고 솔직히 시장성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부산의 시장성이 그다지 넓지는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전국 대상으로 하고 또 서울과 수도권에 조금 집중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부산시도 나름대로 정책 계획을 가지고 조금 더 부산의 영상 영화 사업을 기업을 유치하고 그 좋은 기술과 또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상 영화와 또 관광 마이스 산업 그리고 뭐 e스포츠 통한 어떤 진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같이 발맞춰서 좀 혁신을 해나가면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 부산시뿐만 아니라 뭐 지방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간의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도 산업은행 등 이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전북과 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일단 상황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뭐 그렇죠. 전북도 어떤 이 금융 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공공이전 추진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고, 하지만 이제 부산의 정치권하고 이제 상인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거기 일단 우리 운영 금융단지를 만든 목적에 맞게 다시 한번 금융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이 지난 4월달 사실상 무산이 됐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서울에 있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 9곳을 좀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그 원활한 유치전 준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뭐 금융산업팀, 그다음에 육선팀, 전담팀 그리고 또 우리 뭐 부산시에 또 같이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민과 간이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난 3월에 또 그 국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연재구 의원님께서 이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이제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개정안을 좀 발의한 상태고요. 여기서 우리 좀 부산이 그래도 어떤 조선과 물류, 또 금융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좀 해양 금융 중심지로 좀 선정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좀 같이 기울이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사실 뭐 선진국 사례에서 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 왔는지 궁금한데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뭐 이미 그 선진국들 특히 프랑스나 영국, 뭐 일본,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아주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 방식이요. 이런 나라들은 그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유비무환식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1960년대부터 워낙 산업화 이후에 집중도가 이제 막 심화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미 60년대부터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서요.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을 강력화하겠다는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91년부터 2003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7차례에 걸쳐서 약 310여 개 공공기관이 그때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프랑스의 뭐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이제 지역으로 이제 완화되면서 균형 발전의 어떤 계기를 마련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프랑스의 인구 비중을 보면은 60년대에 수도권이 파리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이요 18.2%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82년에는 18.5% 거의 완만합니다. 증가세가요. 2000년에는 18.6%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요 같은 기간인데 처음에 20.8%였다가 80년대에 46.3%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기간에 90년대 초에 약 47%.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후 약방문 식입니다. 뒷북치는 식 대응이에요. 그래서 효과도 적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아주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뭐 리용 정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마찬가지로요. 네. 이 지방의 이제 공공기관을 이제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 그 수도권인 중심으로는 이제 벗어나가지고요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요. 일본도 88년인가요? 다극 분산형 국토 형성 추진법을 제정해가지고 수도권 중심으로 했던 것을 좀 벗어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방이나 수도권은 스톡홀름이나 가나 네. 거의 환경이 비슷해요. 우리는 시골 가면 뭐 진짜 좋은 말로 자연적이죠. 네. 아마 환경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을 가나 지방을 가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모습들이요. 네. 아마 파리도 좀 그렇겠죠. 근데 막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도 그랬는데 우리가 좀 외국에서 배울 때 좀 배우려면 제대로 좀 배우고 네. 많이 갔는데 제대로 배우고 우리에 맞게끔 좀 뭐 특정 정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게 멈췄어요. 노무현 정부 때 하다가 네.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지금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권의 차원의 이념적 어떤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핵심 자족 시설을 이제 저희가 앵커 시설이라고 보통 표현을 좀 하는데요. 부산에서도 이제 이 이전 기간 앵커링을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그런 방안들을 좀 찾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 공공기관을 통한 또 앵커 시설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은 제가 처음 시의에 들어와가지고 토론회도 가지고 또 5분 자유 발언도 했습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커 시설은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예. 병원이라든지 어떤 시청, 구청 그러니까 공공시설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앵커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앵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영국의 프레스톤 지역이 있고요. 또 미국의 클리브랜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항들을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부산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어떤 중견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도 안 뺏기려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해도 이게 쉽게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앵커 시설은 이 공공기관을 통한 앵커 시설의 육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가령 우리가 강서구에 작년에 한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네. 공장을 하나 짓는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500을 지으면 고용되는 인원이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2,000명까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지역의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앵커 시설 자체를 예전처럼 어떤 대기업 중심의 그런 정책으로 보지 말고 네. 이 앵커 시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녹여서 지역사회와 결합해서 그 뛰어난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매력을 좀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대비를 해야 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뿌리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이제 이주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여건이 많거든요. 부산은 그나마 나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네. 사회문화적 인프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도시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이제 좀 더 앞으로도 계속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채용 관련해 있어서는 지역의 학교들하고 이제 서로 연계를 강화해서 맞춤형 인재랄까 역량 강화시키는 것들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봐도요. 그래서 이외에도 뭐 이제 혁신 어떤 취지에 맞게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공공기관의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그 지역 정부나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상당히 좀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 조정자 역할에 있는 촉진자 역할을 지방 정부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면 안 돼요. 부산시가. 그래서 이 수요를 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세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서 부산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